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요, 주식 1도 몰라도 돈 버는, 돈 쉽고 확실하게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잘 들으면요, 정말 주식 1도 모르는 사실은 제 딸도 이것 해서 계속 돈만 벌고 있어요. 주식 1도 모릅니다. 오늘 이 정보 잘 들으면 정말 주식 1도 몰라도 돈을 앉아서 설설 쉽고 확실하게 벌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지금 제하고 앞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아이언 씨입니다. 저자 아이언, 강철. 그런데 이분은 정말 강철 같은 단단한 또 삶의 철학을 가지신 분이기도 해요. 전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공모주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지만 일반인입니다. 일반 직장인이세요. 금융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반인으로서 공모주에 대한 나름의 원칙 또 경험을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블로그도 하시죠? 네, 블로그 유튜브 다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채널이 최근 몇 개월 되었는데 몇만 명이라고요? 네, 2달 됐는데 35,000명. 이야, 조금 전에 채널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 채널 이름은 소유보다 경험입니다. 소유보다 경험. 그 전에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하셨다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블로그 이름도 같은. 네, 소유보다 경험, 뭔가 좀 있어 보여요, 그죠? 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뭐 경제 전문 일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블로그도 제가 좋아하는 여행 이야기나 책 이야기, 강연의 후기들을 예. 올리는 블로그였는데요. 그래서 소유보다 경험은 어떤 물건을 사실 가지려고만 하면 더 갖고만 싶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데 삶의 목적을 그렇게 돈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뭐 삶을 살면서 좀 더 좋은 경험, 나를 풍족하게 해주는 경험, 이런 경험들 쌓아가는 걸 삶의 목표로 삼아보자 라고 저한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돈을 벌어서 쓰지도 않고 쌓는 재미, 불어나는 재미로 살지 않는다면 돈을 또 벌어서 또 경험을 쌓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철학과 꼭 일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소유보다 경험이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1도 몰라도 돈을 확실하고 쉽게 버는 방법, 우리 아이언 저자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건데요. 우선 최근에 공모주 방법이 좀 제도가 바뀌었죠. 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이야기하시면. 네, 작년 10월에 네, 빅히트의 상장이 있었는데요. 그 빅히트가 상장하기 전에 청약이 진행됐는데 전 국민의 관심이 모여서 빅히트 했죠. 네, 맞습니다. 607대 1, 예. 약 60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경쟁률 607대 1이라고 하는 것은 607주를 청약하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다, 이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빅히트의 주당 공모 가액이 너무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가치랑 상관없이 한 주의 가격이 예.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와우. 그러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주를 받기 위해서 600주를 신청했다고 하면 지금은 청약 증거금이 50%가 필요하거든요. 몇 천만 원 필요했겠네. 네,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됐는데요. 청약을 처음 참여해 보신 분들은 이런 계산을 잘 못하셔가지고 이거보다 작게 청약하신 분들이 단 한 주도 받지 예. 못하는 사태가 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부분이 논란이 됐고요. 소액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공모 주식의 일부분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균등 배정이라는 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균등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청약한 사람이나 적게 청약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균등하게 주자, 이런 취지인데,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만은 없겠기에 맹점도 있겠지만 제도 취지는 그런 취지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그 균등 배분으로 바뀐 공모주 제도에 대해서는 또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더 자세히 검색해 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식 1도 몰라도 돈을 확실하고 쉽게 버는
땅 짚고 헤엄치듯이 돈을 버는 공모주 투자의 노하우 1, 2, 3, 4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모주 투자로 돈 벌려면 첫째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단 돈을 버시려면 청약을 해야죠. 청약을 해야죠. 그럼 청약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공모주 청약은 기업들이 올해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공모주에 다 청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나름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죠? 네, 작년에 음. 스펙이라고 불리는 특수목적 회사는 제외하고 예. 한 75개의 기업과 리츠가 상장을 했는데요. 아, 지난해 2020년도. 근데 그중 9개의 기업과 리츠가 상장 당일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주었습니다. 상장 당일날 손실을 주었다. 자, 이 같은 사례를 아마 구독자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대부분 상장하고 크게 오른 종목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 공모주 했는데도 상장 당일날 손해를 봤단 말이냐?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죠? 최근에 그 공모주를 참여하신 분들 중에 댓글로 여쭤보시는 게 음. 공모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공모주도 주식이라서 예. 당연히 이 공모가가 비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분들이 없으면 당연히 하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모주도 어떤 기업, 공모하는 기업을 청약할 때 잘 선택해야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노하우네. 그러면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공모주도 주식 투자라서 기업 발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하.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면 보시고 성장하는 업종, 각광받는 업종이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사실 이 공모주 투자가 그나마 주식보다 쉬운 점은 앞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지만 손해보는 확률이 일반 주식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겠군요. 일단 상장이 된다고 하면 상장되는 그 순간의 가격은 일단 시장의 원가잖아요. 시장 기준으로 보면. 시장 기준으로 보면 원가로 일단 들어오니까 시장 기준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주식 종목에 비해서는 손해볼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낫겠다. 그런 점이 좋네요. 어쨌든 좋은 기업을 고르는 핵심 기준으로 생각할 때 조금 더 분명한 기준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모주 투자자들은 모두 공모가로 동일하게 예. 받은 거죠. 원가가 예, 똑같은데 그럼 기존 주주들 중에 공모가보다 현저히 낮게 받은 주주들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다면 그 사람들은 공모 당일부터 팔아치우겠네. 그렇죠. 만약에 기업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 그때부터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모든 주주들이 당일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락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연히 최대 주주나 특수 관계인들은 상장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지분을 매각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상장 1년 전에 지분을 취득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취득했다던가 제3자 유상증자로 지분을 취득했다면 또한 6개월 동안 지분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 또 투자자 공모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까지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청약을 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마지막 절차가 투자 설명서 받음이 있는데요. 항상 뜨면은 닫고 살펴보진 않으시죠. 예. 근데 그 투자 설명서를 미리 다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투자 설명서에 투자 위험 요소를 보시면 예. 유통 물량에 대한 자세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유통 물량에 대한 자세한 표라고 네.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지분율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주주는 6개월 동안 팔 수 없고 어떤 주주는 상장 당일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분율, 주요 주주의 구성, 지분율을 보면서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 이익 실현에 조금 더 민감한 쪽의 비중이 또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겠고. 맞습니다. 그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짜리 유예냐, 그 물량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네.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 때, 즉 매수 매도의 세력 간의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상장 당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팔아치우려는 사람이 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 하락 리스크는 커지겠네, 그죠? 네. 극단적인 예로 상장 당에 기존 주주들이 단 한 주도 매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정보들이 이제 투자 설명서에 다 나와 네, 다 있다는 나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공모주 참여하실 때 그런 정보를 그냥 내용도 보지 않고 클릭하고 패스하지 마시고 네. 그 내용을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 또 어떤 주주들이 주요 주주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돈 버는 첫 번째 노하우. 자, 지금 우리는 주식 1도 몰라도 돈을 쉽고 확실하게 버는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의 저자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공모주 투자의 첫 번째 노하우는 좋은 기업을 고르는 기준. 두 번째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좀 주의해야 될 기업을 반대로 주의해야 보는 될 조건이 기업.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의해야 할 기업의 또 기준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구주 매출 비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주 매출은 또 뭐죠? 저희가 공모라는 제도는 기업이 상장을 통해서 청약자들이 자본을 모아주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키는 건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상장할 때 주식을 발행합니다. 신주. 그쵸. 신주를 발행해서 그 돈을 모아서 공장을 늘리든 기업을 인수하든 뭐 인력을 더 채용하든 이러면서 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상장을 계기로 기존 주주들이 자기 지분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주 매출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구주 매출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청약 규모가 나와 있고요. 아, 예를 들면 뭐 100만 주 청약이 진행되는데 100% 신주 발행이다 아니면 일부는 구주 매출이다라는 것이 투자 설명서에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노하우를 이야기 들었고 지금 두 번째 노하우를 진행 중입니다만 투자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투자 설명서 기반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클릭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꼼꼼히 그쵸. 보는 것이 돈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주 매출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구주 매출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없으면 생각합니다. 없을수록 좋다. 네. 그럼 투자 설명서에 구주 매출이 없다, 빵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은 거네. 네. 정확한 표현은 100% 신주 발행으로 진행된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으면 좋은 거다. 네. 근데 구주 매출이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라면, 그렇죠. 그 경우는 SK 바이오팜이 그랬는데요. SK 바이오팜이 상장 전에 100% 지분을 SK가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주식이 상장할 때 분산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주들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을 상장할 때 좀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지분 비율이 너무 과도하면 예, 이거는 상장을 통해 돈을 벌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적정 비율을 보통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주 매출을 한다, 상장 초기에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만약 SK 바이오팜테처럼 100% 지분을 가진 것도 아닌데 구주 매출을 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볼 때 회사를 좀 더 키워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주를 가진 주주들은 크게 생각하면 그 회사의 주인일 수도 있는데 그 회사의 주인이 자기의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부터 빨리 실현한다라고 하면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모주 투자의 노하우 두 번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겠죠. 책을 우리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책을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공모주 투자의 노하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공모주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청약하시는 걸로 돈을 버실 수도 있지만 공모주가 상장하는 걸로 수혜를 잇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걸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주식을 하는 분들이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주 그 자체, 그 공모주와 같이 엮여 있는 다른 기업들이 있다 이거죠. 네, 주식들이. 맞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앞에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100% 지분이 SK였거든요. 예. SK 바이오팜이 상장한다라는 음. 소식이 전해지자 SK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예.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SK 케미칼이 예.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SK 케미칼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이 가시화되자 가치가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또 미국에 상장하면서 한국의 물류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많이 올랐더랬어요. 네네. 그런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모주 투자의 노하우 세 번째, 공모주와 관련되는 기존 주식, 수혜주 고르는 법인데 이것은 주식을 조금 해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고 또 돈 파는 가게에 또 부지런히 들으면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 저자분을 모시고 주식 1도 몰라도 돈을 쉽고 확실하게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공모주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딸도 주식 1도 모르는데 공모주에서 계속 돈은 벌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자, 지금 우리는 주식 1도 몰라도 돈을 쉽고 확실하게 버는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 저자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모주 투자의 노하우 1, 2, 3 세 가지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올해 공모주 시장 어떨까? 그리고 올해 공모 예상되는 기업들의 좀 관심 깊게 보아야 할 기업 또 주의해야 할 기업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주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수익률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집니다. 이 중에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지처럼 인기가 많은 카카오 계열사나 크래프톤 같은 대형 IPO는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꼭 참여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네, 전 국민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하지만 반면에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이 이어지면서 평소라면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높은 가치로 상장을 해서 투자에 주의를 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우리가 기업이 상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기업에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건데 이 미래 가치가 아니라 과거 가치나 현재 가치에 그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성장이 많이 머물러 있다면 상당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필요가 있겠다, 그죠?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최근 연도에 매출과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폭증한 기업들이 그 매출과 순이익을 바탕으로 높은 공모 가치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는 뭐 코로나 관련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주식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일시적으로 매출이 확 올랐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이 앞으로도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공모주 시장에 등장하는 기업들을 또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실례로 지난 2월에 상장한 시엔투스 성진의 경우 아이르라고 되게 고품질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2020년 매출과 순이익이 매우 좋았지만 사실 그 전은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받기는 쉽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하면 뭐 계속 마스크 대란 해가지고 엄청 품귀 현상으로 굉장히 또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좋았죠, 그죠? 그랬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식 1도 몰라도 돈 쉽고 확실하게 버는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 저자 분을 모시고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물론 제가 저자분을 모시고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때 다양하고 보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할 수 없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돈 파는 가게
모처럼 나오셨는데, 모처럼이 아니죠, 처음이죠. 나오셨는데 직장 마치고 분당에서 직장 마치고 월요일 날 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유보다 경험하기, 그죠? 예, 채널도 한번 구독해 보시면서 공모주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유익한 도움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